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는 길이 다른 때보다 좀 어떻게 뚫렸습니까? 더 막혔습니까? 차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막혔다는 분은 어느 동네세요? 지금 청취자들이 다 뚫려 있는데요. 이런 문자 네. 주시는데 아까 더 막힌다는 분도 계셨어요. 오늘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낀 네. 월요일인데 요새 뭐 휴일이고 뭐가 없으시죠? 그렇죠. 저희 리얼미터를 포함한 여론조사 기관들 가장 예. 바쁜 시기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면 네. 여론조사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 네. 17개 광역단체장 어떤 당이 어느 정도 가져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개 지역 중에서 예. 민주당이 현재까지 우세한 지역이 13개 정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한 3개 정도, 무소속이 1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방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뭐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워낙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예. 이슈가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지방선거는 뭐 대선에 비해서는 또 예상과 달리 나왔던 전례들이 있기 있어요.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한국당 셋 무소속 하나 여기 우세 보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국당은 일단 대구 경북은 여전히 대구, 우세를 경북. 보이고 있고요. 예, 예. PK 지역, 그러니까 부울경, 예. 울산, 부산, 그다음에 경남 이 세 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의회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뭐 4개,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도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처져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대전에서 지금 단일화 연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무소속 하나는 제주인가요? 원희룡 지사가 최근 들어서 폭행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 다음에 발표된 여론조사 한 2개가 있었는데 예. 오차범위 내지만 다시 재역전으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렇습니다. 분석 자료가 이렇다는 거고 네. 변수는 뭐가 될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단일화 변수가 있고 또 어떤 변수가 가능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 날 예상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을 곧 하게 될 텐데 지금 북한이 태도 변화를 갑작스럽게 또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공이 튈지 모릅니다.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 예. 또 보수 정당 간 단일화 이슈 이 두 단일화 가지가 이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시작은 안 하지만 네.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범위 그렇죠. 정하는 문제, 뭐 누가 네. 어떻게 됐는지 줄다리기들 이것도 영향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예, 예. 일시적인 영향을 계속 이게 미쳐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송인배 때문에 비서관 얘기. 네, 예, 적어도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무튼 청와대 관계자들이 예. 어떤 혐의가 나올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특검 이전이긴 합니다만 예. 검경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관련된 보도가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회고적 투표에 의한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확전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인 상황. 네. 자, 이제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스페셜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들여다볼 텐데 제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네. 예. 전두환 회고록 또 지난주에 뭐 5.18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전두환 씨, 전두환 네.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인데 경호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 네. 이거 경호 이제 그만하자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죠. 네, 저희가 지난 18일 날 5.18 당일이었네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최근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찰 경호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반란 수괴임으로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 2번 법에 명시된 대로 경호를 계속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잘 3번. 모르겠다. 자, 결과 어떻게 났어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로 나타났고요.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27.4%로 나타나서 2배 이상 중단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63.2%가 이제는 경호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중단 쪽으로. 네. 근데 27.4%는 계속해야 한다. 모르겠다가 한 10% 가까이 나왔어요. 네. 분석 좀 해보셨습니까? 네.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중단 의견이 매우 높았고요. 예.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또 경호 계속 의견이 또 높았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얼마나 경호 중단이 진보층은 나왔어요? 80%가 경호 중단, 압도적이네요. 중도층은 64.1%가 경호 중단. 예.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경호 중단 의견이 37.1%에 그쳤고 경호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4.6%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중도 진보층과 보수층이 다른 의견을 나타냈고요. 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경호 중단 80.4%, 예. 정의당 지지층 72.8%, 바른미래당 지지층 54.6%, 무당층도 40.7%가 경호 중단 의견을 밝혀서 예. 온도차는 있었습니다만 모두 경호 중단 의견을 나타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경호 계속 의견이 72.2%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지 정당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만 빼고 다른 모든 정당에서는 경호 중단이 높았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네. 18.8% 경호 중단. 18.1%가 경호 중단, 경호 계속이 72.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경호 계속이 나타난 그렇군요. 네. 청와대가 이게 20만 명 넘으면 어떻게든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거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지지도로 가겠습니다. 정례조사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가 1.5%포인트 빠진 74.8%를 기록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20.8%로 3.1%포인트 올랐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 소식 또 드루킹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4.27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급등 이외 자연적인 조정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5%가량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3주째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70%대는 4주 연속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드루킹 요 편지 이런 것보다도 네. 이 남북 관계가 술렁술렁하는 거, 네. 남북미 관계에 따라서 지금 지지도는 제일 맞습니다. 영향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식이죠. 주중에 목요일 날 가장 저점을 찍었는데 예. 이날이 리성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남한 정부를 비난을 했고 예. 또 대선 전에 댓글 조작 드루킹 공범 진술이 있었던 날인데 73.4%까지 빠졌는데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소식이 있었던 금요일 날은 예. 다시 75.3%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어떻게 비슷하게 움직였습니까? 네, 민주당이 같이 빠졌는데요. 2.1%포인트 빠진 54.2%. 여전히 50%를 넘는 50% 중반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모처럼 올랐습니다. 1%포인트 오른 18.7%. 주 초중반에 여야 강대강 대립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소식 때문에 소폭 반등을 했는데 예. 20%를 아직 지금 찍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20%대를 계속 찍었다가 예. 최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예. 10%대로 빠진 이후에는 지금 회복세가 좀 더딘데요. 그러네요. 정의당이 5.8%로 1.2%포인트 올라서 바른미래당을 0.1%포인트 제치는 3위로 나타났고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게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겠는데 어쨌든 등수로는 지금 정의당이 3위예요. 네. 그 밑으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있어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른미래당을 약간 앞서는 기록을 나타냈고요. 바른미래당이 5.7%로 예. 0.3%포인트 빠졌고 민주평화당은 0.9%포인트 오른 3.4%로 소폭입니다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의 5.8%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정의당이 최근 들어서 국회 내에서 그 캐스팅 보트
메리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예.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 안철수 전 현 대표 간의 갈등이 좀 갈등이 있죠.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예, 있죠. 공천 예.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두환 네. 전 대통령의 이 경호 관련해서는 우리 청취자들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뉴스쇼 여론조사를 좀 따로 돌려봤으면 싶은 생각인데, 근데 오늘 출근들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 게시판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다른 때보다. 그래서 우리 자체 여론조사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몇 번 한번 돌려봐서 여론조사를 뉴스쇼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네. 분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택수 대표가 돌려본 거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저희는 500명가량. 예, 500명을 돌린 결과로는 네. 63.2%가 중단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결과 전하면서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네,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만 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4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요. 무소속이 1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방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뭐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워낙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예, 이슈가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지방선거는 뭐 대선에 비해서는 또 예상과 달리 나왔던 전례들이 있기 있어요.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선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러운 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한국당 셋 무소속 하나 여기 우세 보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국당은 일단 대구 경북은 여전히 대구, 우세를 경북. 보이고 있고요. 예, 예. PK 지역, 그러니까 부울경, 예. 울산, 부산, 그다음에 경남 이 세 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의회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뭐 4개,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도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많이 뒤처져 있지만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시는 길이 다른 때보다 좀 어떻게 뚫렸습니까? 더 막혔습니까? 차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막혔다는 분은 어느 동네세요? 지금 청취자들이 다 뚫려 있는데요. 이런 문자 네. 주시는데 아까 더 막힌다는 분도 계셨어요. 오늘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낀 네. 월요일인데 요새 뭐 휴일이고 뭐가 없으시죠? 그렇죠. 저희 리얼미터를 포함한 여론조사 기관들 가장 네. 바쁜 시기죠.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듣던 좀 반가운 소식.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면 네. 여론조사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 네. 17개 광역단체장 어떤 당이 어느 정도 가져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개 지역 중에서 예. 민주당이 현재까지 우세한 지역이 13개 정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한 3개 정도 이정하는 문제에 뭐 누가 네. 어떻게 됐니 줄다리기들 이것도 영향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예, 예. 일시적인 영향을 계속 이에 미쳐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송인배 때문에 비서관 얘기. 네, 예, 적어도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무튼 청와대 관계자들이 예. 어떤 혐의가 나올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특검 이전이긴 합니다만 예. 검경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관련된 보도가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회고적 투표에 의한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확전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인 상황. 네. 자, 이제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스페셜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들여다볼 텐데 제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네. 예. 전두환 회고록도 지난주에 뭐 5일 서울이라든지 대전에서 지금 단일화 연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무소속 하나는 제주인가요?
원희룡 지사가 최근 들어서 폭행 피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 다음에 발표된 여론조사 한 2개가 있었는데 예. 오차 범위 내지만 다시 재역전으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렇습니다. 분석 자료가 이렇다는 거고 네. 변수는 뭐가 될지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단일화 변수가 있고 또 어떤 변수 가능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에 예상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을 곧 하게 될 텐데 지금 북한이 태도 변화를 갑작스럽게 또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공이 튈지 모릅니다. 오히려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 예. 또 보수 정당 간 단일화 이슈 이 두 단일화 가지가 이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시작은 안 하지만 네.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범18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전두환 씨, 전두환 네.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인데 경호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느냐. 네. 이거 경호 이제 그만하자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죠. 네, 저희가 지난 18일 날 5.18 당일이었네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최근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찰 경호의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반란 수괴임으로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 2번. 법에 명시된 대로 경호를 계속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잘 3번. 모르겠다. 자, 결과 어떻게 났어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63